2025년 2월 지중해 미 해군의 상징인 항공모함 트루먼호가 상선과 충돌했습니다. 그리스 조선소는 수리를 포기했고 유럽의 기술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할 때 단 한 나라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우리가 수리하겠습니다. 처음엔 조롱이었지만 한 달 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배를 살려낸 나라 대한민국. 도대체 그들은 어떤 기술로 어떻게 미국을 구해낸 것일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 항공모함이 평범한 상선과 충돌했다. 믿어지십니까?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그 불가능한 일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벌어졌죠. 그리고 저는 그 굴욕의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 해군 조달본부에서 25년간 선임 분석관으로 일해온 사람이죠. 군함의 선체부터 엔진까지 미 해군의 모든 장비를 다뤄왔습니다. 구축함도 받고 잠수함도 받고 항공모함도 수없이 검토했죠. 그런 제가 봐도 핵추진 항공모함 트루먼호의 충돌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고 지중해로 날아갔을 때 항구에 정박한 트루먼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만 톤급 바다의 괴물, 미국 해군력의 상징인 그 배의 선체에 균열이 쩍 갈라져 있었죠. 균열의 길이만 해도 15m가 넘었습니다. 폭은 30cm, 깊이는 측정조차 어려울 정도였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는 게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에 자동 충돌 회피 장치에 24시간 감시 체계까지 갖춘 바다의 요새죠. 그런데 그게 평범한 화물선과 부딪혀서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까? 저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충돌 당시의 항해 기록을 분석하고 레이더 데이터를 검토하고 승무원들을 인터뷰했죠.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암담해졌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있었고 충돌 회피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당직 승무원들은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위 장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들의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고 원인 규명도 기술적 대책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치욕을 숨길 수 있을지만 고민하고 있었죠. 언론 통제 방안이니 정보 차단이니 하는 얘기들만 오갔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서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숨길 문제입니까? 우리 기술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묻혔죠. 결국 그들은 페인트로 균열을 덮어버리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미 해군의 기술력을 믿어왔던 제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페인트로 균열을 가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사고 소식은 언론에 새어나갔습니다. CNN부터 BBC까지 전 세계 미디어가 세계 최강 해군의 굴욕이라며 우리를 조롱했죠. 러시아 언론은 미국 해군력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고 중국 관영 매체는 기술 대국의 허상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스 조선소로 배를 옮겨 응급 수리를 시도했습니다. 유럽 최고 기술진이라는 사람들이 투입되었죠.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그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수리 불가능. 용접 기술 문제에 정밀도 오차까지 겹쳐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해군 기념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미 해군의 상징인 트루먼호가 이 꼴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독촉 전화가 걸려왔죠. 해결책을 찾으라는 압박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결국 내려진 명령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파손 부위를 거대한 현수막으로 가려버리라는 거였죠. 성조기와 해군 엠블럼이 그려진 현수막을 균열 위에 덮어서 대통령 행사 때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현수막 아래 서 있으면서 미국 기술 우월주의라는 신화가 썩어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25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우리는 기술 대국이 아니라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때 내부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그저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조선업도 결국 일본 기술을 베낀 조립국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오만한 자만심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시작은 한국에서 날아온 한 장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리스 항구에서 저는 미국의 한계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유럽 최고라는 기술진들이 트루먼호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독일에서 온 용접 전문가는 선체의 복잡한 구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합금 구조는 처음 봅니다. 용접 온도 제어가 불가능해요. 프랑스 조선 기술자는 열처리 오류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한숨만 내쉬었죠. 기존 방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영국 출신 구조 설계사는 정밀도 오차 문제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 변형은 복구할 수 없어요. 사흘간의 검토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수리 불가능. 저는 그 회의실에서 절망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이라는 유럽마저 이 정도라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미 해군의 자존심은 지중해 항구에서 완전히 침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매일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화가 나 있었고 국방부 장관은 조급해했죠. 대통령 행사는 다가오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항구를 거닐며 트루먼호를 바라봤습니다. 10만 톤짜리 쇳덩이가 마치 죽어가는 거인처럼 느껴졌죠. 제 이메일은 온갖 제안들로 넘쳐났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도 연락이 왔고 일본 기업들도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중국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고 일본은 기술적 자신이 없다며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의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트루먼호 수리 가능성 분석 보고서라니요. 유럽 최고 전문가들도 포기한 일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장 출동 시 수리 가능성 100%. 100%? 독일 전문가도 프랑스 기술자도 포기한 일을 100%라고 장담한다고요? 저는 그 오만한 듯 보이는 숫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생겼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100%를 말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트루먼호 선체의 합금 성분부터 충돌 지점의 응력 분포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한 세부 데이터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놀라운 건 그들이 현장에 와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공개된 설계 도면과 사고 사진만으로 이 정도 분석을 해낸 거였죠. 인공지능 기반 용접 시스템, 3차원 정밀 측정 기술, 열처리 자동 제어 시스템. 보고서에는 제가 생소한 기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명쾌했죠. 각 기술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며 무슨 결과를 낼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실제 수리 사례였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과거에 수리했던 대형 선박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죠. 20만 톤급 유조선, 30만 톤급 컨테이너선. 규모도 규모지만 수리 난이도가 모두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끝났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건 알고 있었지만 미 해군 항공모함을 수리할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상선과 군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핵추진 항공모함은 말할 것도 없죠. 그저 자신들을 홍보하려는 과대 광고 아니겠습니까? 워싱턴 본부에 이 보고서를 보고했을 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비웃었죠. 한국 따위가 무슨 수로 우리 항모를 고친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군 제독 한 명은 아예 화를 냈습니다. 이건 미 해군에 대한 모욕이야. 우리가 한국한테 빌붙어야 한다는 거냐? 하지만 다른 참모들은 진지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유럽도 실패했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국방부 차관은 현실적이었죠.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 행사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틀간의 경론 끝에 워싱턴은 초강수를 결정했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스트롱 어게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기술진에게 트루먼호 수리를 정식으로 의뢰하기로 한 겁니다. 미 해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죠. 외국 민간 기업에게 미 해군 함정 수리를 맡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 임무가 제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실제로 수리가 가능한지 판단하라는 거였죠. 제 어깨에는 미 해군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판단하면 트루먼호는 영원히 수리되지 못할 수도 있었죠.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결국 또 하나의 실망으로 끝날까? 제 마음속 자존심은 여전히 한국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그 100%라는 숫자에 붙들려 있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정이 제 평생의 신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 시설부터가 최첨단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 좀 잘 지었다고 조선 기술까지 뛰어나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차로 4시간을 달려 울산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강철의 성역 같았죠. 수십 층 높이의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축구장 10여 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건조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죠. 수천 명의 작업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죠.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 조선소는 하루 24시간 가동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기술 검증 회의실에서 박도현 부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앤더슨 분석관님, 트루먼호 수리에 대한 저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트루먼호의 3차원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 정밀도였죠. 내부 구조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모델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내부 설계도는 극비인데요. 박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와 사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 인공지능 시스템이 역설계를 했죠. 오차 범위는 0.1mm 이내입니다. 0.1mm? 그건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수치였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며 파손 부위가 세밀하게 나타났습니다. 충돌로 인한 균열은 15m 길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균열이 아닙니다. 내부 응력 분포가 더 심각하죠. 색깔로 표시된 응력 분포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된 고응력 구역들이 균열 주변으로 퍼져 있었죠. 이 구역들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용접을 해도 또다시 균열이 발생합니다. 유럽 기술진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스 조선소에서 유럽 전문가들이 간과했던 바로 그 부분을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확히 짚어낸 거였죠. 저희는 3단계 공정을 적용합니다. 박 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반 응력 분석으로 모든 취약점을 찾아냅니다. 둘째, 열 처리로 내부 응력을 제거합니다. 셋째, 정밀 용접으로 완벽하게 복원하죠.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인간의 실수 가능성이 0%입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용접 같은 섬세한 작업을 기계가 할 수 있습니까? 박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용접 시스템은 최고 숙련공보다 300배 정확합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거대한 작업장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로봇팔이 강철판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파란 불꽃이 정교하게 튀어올랐죠.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용접선을 촬영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하며 즉각적으로 온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온도는 1500도를 유지합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이 정밀도는 인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죠. 박 부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용접이 끝나자 모든 품질 검사 결과가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의 기포도, 단 하나의 균열도 없었죠. 이게 저희 표준입니다. 모든 용접이 이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유럽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작업을 한국에서는 표준 공정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박 부장이 최종 제안을 했습니다. 앤더슨 분석관님, 저희는 트루먼호를 완벽하게 복원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배 한 척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항공모함의 쇳덩이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동맹의 신뢰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정조준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트루먼호가 고장난 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걸 복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진짜라는 걸. 제 오만했던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보여주십시오. 모든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포 섞인 기대감 때문이었죠. 일주일 후 최종 검증 회의가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미군 대표단이 날아왔죠. 해군 참모 3명, 국방부 기술 자문관 2명, 그리고 저까지 총 6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트루먼호를 수리할 수 있는지 최종 판단하는 것이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미군 참모 중 한 명인 제임스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부장, 당신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수치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0.1mm 오차. 이건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박도현 부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저희의 실제 작업 결과죠. 제임스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제 결과라. 그럼 증명해 보시죠. 말로만 하면 누가 못합니까? 저는 그 순간 불편했습니다. 제임스 대령의 태도가 너무 오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 수치들이 가능한 걸까요? 국방부 기술 자문관인 톰슨 박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트루먼호의 손상 부위는 복합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티타늄, 강철이 복잡하게 섞여 있죠. 각 재질마다 열팽창 계수가 다릅니다. 용접할 때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절하시겠습니까? 박 부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각 재질의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밀리초 단위로 용접 조건을 조절하죠.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가능합니다. 제임스 대령이 비웃었습니다. 인공지능? 그게 만능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수없이 발생하죠. 그때마다 인공지능이 대응할 수 있습니까? 박 부장은 정색했습니다. 강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부장의 단호한 태도에 미군 대표단도 순간 말을 잃었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현장 시연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특별 준비된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트루먼호 선체와 동일한 합금 샘플이 준비되어 있었죠. 박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샘플은 트루먼호의 손상 부위와 완전히 동일한 구조입니다. 같은 합금, 같은 두께, 같은 응력 상태죠. 인공지능 용접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로봇팔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죠. 대형 모니터에는 온도, 압력, 속도, 진동 등 수백 가지 수치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톰슨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센서들의 정밀도가 대단하군요. 우리 해군 시설에도 저런 장비는 없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미 해군 조선소에서 본 장비들보다 최소 10년은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용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정교하게 튀어올랐죠. 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박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알루미늄 구간에서 티타늄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죠. 1400도에서 1600도로 200도가 올라갔습니다.
소요 시간은 0.3초입니다. 0.3초. 제임스 대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온도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레이저 출력을 실시간 제어합니다. 인간의 반사신경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밀리초 단위로 반응하죠. 10분 후 용접이 완료되었습니다. 즉시 품질 검사가 시작되었죠.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육안 검사. 모든 결과가 모니터에 표시되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의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죠. 톰슨 박사가 직접 측정 장비를 들고 용접선을 검사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신이시여. 이게 정말. 그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용접선의 높이 차이가 0.08mm입니다. 이건 제가 40년간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용접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미국의 노후한 장비, 무너진 인력 체계, 뒤처진 자동화 시스템. 우리가 외면했던 모든 문제들이 강철의 언어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대령이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졌죠. 회의실로 돌아온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기술 우월 신화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결단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자존심보다 미 해군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술 검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검증하는 일입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박 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죠. 한국에서의 기술 검증이 완료되자 워싱턴은 전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루먼호가 있는 미국 본토에 한국 기술진을 직접 파견하여 우리 해군 시설에서 수리를 진행하겠다는 거였죠. 미 해군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십니까? 외국 민간 기업 기술자들이 미 해군 군사시설 안에 들어와 항공모함을 만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안상으로도 자존심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트루먼호를 살리려면 한국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2주일 후 한국에서 정예기술진 35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노퍽 해군기지에서 그들을 맞이했죠. 박도현 부장을 비롯한 용접 전문가, 구조설계사, 품질관리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관광 온 게 아니라 전쟁터에 온 것 같은 각오가 느껴졌죠. 앤더슨 분석관님, 작업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트루먼호는 우리 해군의 자존심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하게 조율된 군사작전 같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의사소통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죠.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첫 이틀은 정밀 측정에 할애되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로 선체를 밀리미터 단위로 스캔하고 초음파로 내부 구조를 분석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박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앤더슨 분석관님, 문제가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박 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함체 내부 균열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15m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25m까지 미세 균열이 퍼져 있습니다. 25m?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처음 보고된 것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손상이었죠. 우리 해군 기술진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인 데이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진행하면 선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저는 박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부장님,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 부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저희에게 이틀만 주십시오.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데이비스가 비웃었습니다. 이틀?
우리가 석 달 동안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온 문제를 이틀 만에 해결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박 부장을 믿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그 기술력이 떠올랐죠. 이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밤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기술진은 교대 없이 작업에 매달렸죠. 저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 노퍽 기지의 모든 불빛이 트루먼호에 집중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수술대 같았죠. 박 부장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미세 균열 구간을 구역별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맞춤형 열 처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용접을 진행하죠. 시간은 더 걸리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군 엔지니어들도 하나둘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국 함정도 아닌 배를 위해 국경을 넘어와 밤새 싸우는 한국 기술진들의 모습에 감동했던 거죠. 데이비스도 작업복을 입고 합류했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이건 우리 배니까요. 새벽 4시 가장 까다로운 압력 구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엔진실과 연결된 핵심 구조물이었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선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용접 불꽃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박 부장이 직접 최종 검수를 했죠. 레이저 측정기로 정밀도를 확인하는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즉시 품질 검사가 들어갔습니다. 측정 오차는 1mm. 그리스에서 포기했던 수치에 비하면 기적적인 정밀도였죠. 데이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였어? 저는 숨을 멈추고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미 본토의 어둠 속에서 한국 기술진의 용접 불꽃이 번쩍일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살리는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트루먼호를 비췄죠. 한국 기술진들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분석관님,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긴 싸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본격적인 용접 작업이 시작되자 노퍽 해군 기지는 순식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전 세계 주요 언론사의 카메라가 기지 외곽에 진을 쳤죠. 이건 단순한 수리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명예가 걸린 공개 실험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긴장했습니다. 만약 이 작업이 실패하면 세계 최강 해군이라는 명성은 완전히 무너질 터였죠. 반대로 성공하면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5주차에 접어들자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함체 연결부 용접이었죠. 이 부분은 트루먼호의 핵심 구조물로 엔진실과 경납고를 연결하는 뼈대였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으면 배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였죠. 작업 당일 저는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박도현 부장과 한국 기술진들도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오전 9시 용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로봇팔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파란 불꽃이 강철 위를 따라 흘렀죠.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온도, 압력, 속도, 진동.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오전 10시 13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작업장의 불빛이 깜빡였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진 겁니다. 모니터의 수치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용접 온도가 1500도에서 1800도로 급상승했다가 다시 1200도로 떨어졌습니다. 데이비스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우리 시설의 노후화 때문입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우리 해군 시설의 전력 시스템은 30년 넘은 낡은 장비였죠. 평소에는 문제 없었지만 고출력 용접 작업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불안정한 전력은 용접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온도가 들쑥날쑥하면 용접선에 균열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구조물 전체가 변형될 수 있었죠.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응력 센서가 위험 수치를 감지한 겁니다. 우리 기술진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대로 계속하면 선체가 변형됩니다. 데이비스가 박 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멈추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박 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무전기를 잡았죠. 전 팀원, 작업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스템을 수동 제어합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멈추지 말라고요?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계속 진행한다는 겁니까? 만약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하지만 박 부장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움직였습니다. 트럭에서 은색 박스 형태의 장비를 꺼내왔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정밀 전력 제어 장치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져왔죠. 장비가 연결되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쑥날쑥하던 전력이 순식간에 안정되었죠. 모니터의 수치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용접 온도가 1500도로 고정되었고 더 이상 변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어야 한다고. 박 부장, 진행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데이비스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29초. 한국팀이 전력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29초 만에 그들은 30년 된 미국 시설의 결함을 극복했죠. 용접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안정적으로 흘렀고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2시간 후 함체 연결부 용접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죠. 완벽했습니다. 진동 수치는 정상, 응력 분포는 이상 없음, 용접선의 품질은 최상급. 데이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 악조건 속에서 이런 결과를. 기지 밖에서 대기하던 CNN 기자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노퍽 해군 기지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미 해군 항공모함 트루먼호의 핵심 구조물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박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박 부장이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트루먼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해군의 심장부에서 노후화된 미국 시스템의 약점이 한국 기술 앞에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감사했죠. 우리의 빚을 갚을 날이 올까요? 8주간의 긴 작업 끝에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트루먼호 복원 완료일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해군 생활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오전 8시 최종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 해군 검사단이 선체를 샅샅이 점검했죠. 레이저 스캐너로 정밀도를 측정하고 초음파로 내부를 확인하고 압력 테스트까지 진행했습니다. 모든 결과가 완벽했습니다. 데이비스 수석 엔지니어가 최종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앤더슨 분석관님, 이건 믿기 어렵지만 트루먼호는 사고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용접 부위의 강도가 원래 선체보다 20% 높게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고친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박도현 부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단순 복구가 아니라 구조 강화까지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해도 이 부분은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오후 2시 노퍽 기지부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 해군 장교들, 정비기술자들, 그리고 한국 기술진까지 수백 명이 트루먼호 앞에 섰죠. 선체는 미세한 흠집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시커먼 균열이 있던 자리는 이제 매끄러운 강철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태극기가 들어왔습니다. 트루먼호 갑판에 성조기와 나란히 걸려 있었죠. 미국 해군의 시설에서 두 나라의 국기가 함께 휘날리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죠.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시험 가동 시간이 왔습니다. 함장이 엔진 가동 명령을 내렸죠.
트루먼호의 심장부에서 낮은 진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핵 추진 엔진이 깨어나는 소리였죠. 점점 소리가 커졌고 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의 모니터를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엔진 출력, 진동 수치, 선체 응력.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죠. 녹색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정상, 정상. 함장이 추락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루먼호가 천천히 부두를 떠났죠. 10만 톤짜리 거대한 배가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함체는 미세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부두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달 전 그리스 항구에서 보았던 죽어가는 거인이 이제 다시 바다의 제왕으로 부활한 겁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1시간 후 트루먼호가 귀환했습니다. 함장이 최종 보고를 했죠.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미 해군 장교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는 하지 못했다는 자각이 있었죠. 미국 해군의 자존심은 회복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발표에 나선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죠. 미 해군 항공모함 트루먼호의 복원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과이며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NN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한국 기술력의 감사를 표하다. 폭스뉴스는 한국의 기적, 트루먼호를 살리다라는 제목을 뽑았죠.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한국기술진과의 마지막 회동이 있었습니다. 공식 만찬이었죠. 미 해군 제독들과 고위 장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민간 기업 기술자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박도현 부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악수를 청했죠. 박 부장님, 당신들이 해낸 일은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우리 미 해군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박 부장이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분석관님, 우린 기술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신뢰를 복원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신뢰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일하러 온 청부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동맹국의 신념을 세우러 온 전우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미 해군의 기술 전문가로서 한국의 정신에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술진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죠. 박 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앤더슨 분석관님,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더 좋은 조건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에게서 배운 이 정신을 미국 해군 전체에 전파하겠다고. 복원된 트루먼호가 성공적으로 임무에 복귀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충격은 이미 한국 기술진이 우리 시설에서 보여준 1mm의 정밀도에서 끝났기 때문이죠. 트루먼호는 지중해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해역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로 복원된 선체는 어떤 시험에도 완벽하게 견뎌냈습니다. 고속 기동 훈련, 극한 기상 조건, 전투 시뮬레이션. 모든 임무를 무사히 수행했죠. 석 달 후, 저는 워싱턴 본부로 복귀했습니다. 본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였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미 해군 조선 체계의 전면 개혁.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트루먼호 사건은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뒤처졌다는 것, 우리의 시스템이 낡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오늘부로 한국식 시스템 도입을 공식 발표합니다. 참모총장이 서류를 펼쳤죠. 노후 장비를 최신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인력 관리 체계를 개혁하며 인공지능 기반 품질 관리를 도입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시스템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죠. 기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했던 일을 한국을 보고서야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참모총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앤더슨 분석관, 앞으로 나오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앤더슨 분석관은 트루먼호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죠. 참모총장이 공식 문서를 건넸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초대 기술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노퍽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부두, 트루먼호가 떠났던 그 자리를 바라봤죠. 몇 달 전 이곳에서 시커먼 균열을 보며 절망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절망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줄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되짚었죠. 그리스 항구에서 무너진 우리의 자만은 우리 해군의 심장부에서 한국의 손에 의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전수였죠. 다음 날 저는 신임 장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의실에는 100여 명의 젊은 장교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트루먼호의 사진을 띄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를 아십니까? 미 해군 항공모함 트루먼호입니다. 몇 달 전 이 배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릴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이 살렸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더 좋은 장비가 있어서? 맞습니다. 더 뛰어난 기술자가 있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바로 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 동맹을 위해 헌신하는 정신 말이죠. 한국 기술진은 자국 배도 아닌 우리 배를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한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분석관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강대국으로 돌아가려면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그 끈기와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야경 사진이었죠. 수천 개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K 쉬며드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이름은 단순한 조선소를 넘어 우리 미국 해군 재건을 이끄는 동맹의 상징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분석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우리의 오만을 버리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도현 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 부장님, 미 해군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그 정신을 따라가려 노력하고 있죠. 언젠가 우리도 당신들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앤더슨 분석관님, 미국은 이미 훌륭합니다. 다만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죠. 당신 같은 분들이 있다면 미 해군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저희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말이죠. 그것은 제게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강철보다 강한 것은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라는 걸.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한국 조선소의 불빛이 밤을 밝히고 있을 겁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념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미국의 미래도 그런 신념의 불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K 쉬며드.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조선소가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상징이고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과 함께 미 해군의 재건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동사연이었습니다.